좋은 구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대부분의 감독은 이 4개의 교차점에서 시작합니다.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등분했을 때 선이 만나는 지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Rule of Thirds, 즉 3등분의 법칙은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균형 잡힌 구도를 만들어내며 그림과 사진, 영상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법칙이죠. 우리가 평소 접하는 영상 매체 뒤에는 거의 항상 3등분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인물은 대체로 3등분의 법칙에서 안쪽 2개의 세로선 가운데 하나에 놓입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에서는 대부분 인물의 눈이 위쪽 가로선에 맞춰지죠. 하지만 클로이 자오 감독의 2025년 영화 햄넷 속 카메라는 이 익숙한 원칙을 과감하게 벗어납니다. 등장인물은 화면 속에서 오묘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디엄 샷과 클로즈업을 보면 관객이 익히 보아온 구도보다 유난히 넓은 여백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가 3등분의 법칙 대신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반씩 나눴을 때 생기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피사체를 프레이밍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이 선들을 따라 번뇌하고 배회하며 서로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주인공 아니에스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카메라는 이미 안에 있던 가족 6명을 화면 중앙에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니에스를 따라 오른쪽으로 패닝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니에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카메라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패닝하는 동안 방 안의 가족들은 왼쪽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서 화면에 세로 중심선을 그어보면 아니에스는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니에스와 가족 사이의 심리적 거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햄릿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상상해본 매기 오페럴의 동명의 소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과 아니에스가 삶을 일구어가는 동안 생기는 상실과 고통을 이 둘이 어떻게 견뎌내고 승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은 생과 사의 순환, 상실의 슬픔, 그리고 인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예술의 힘 등 소설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각색 과정에서 관객이 인물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예술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관객이 함께 느끼기를 원했죠. 자오는 배우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복잡한 카메라 장비를 덜어내고 기기들의 움직임과 편집도 최소화했습니다. 편집으로 잘게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관객이 그 롱테이크 자체를 의식하지 않도록 했죠. 흥미롭게도 클로이 자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관리했던 독일 장교와 그 가족의 일상을 오싹하게 따라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본 뒤 우카시 자를 이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이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러빙 빈센트 등 작품마다 인상적인 구도를 만들어온 폴란드 출신 촬영 감독이죠. 자오 감독과 우카시 잘은 초기에는 4:3 화면비를 고려했습니다. 이다는 4:3 화면비로 찍혔죠. 주인공 이다의 얼굴을 화면의 아래쪽에 배치하고 머리 위 공간, 즉 헤드룸을 과감하게 비워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과도한 헤드룸은 이다를 위에서 짓누르는 신앙심과 역사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오와 잘은 촬영 준비를 위해 영국 숲속을 누비다가 16:9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와이드샷으로 등장인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그들이 광활한 자연 속에 담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햄릿의 구도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절제된 시선과 이다의 여백을 떠올리게 하지만 같은 구도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화면비는 숲에 있는 아니에스를 자연에 온전히 둘러싸인 존재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화면비라도 구조물과 그림자로 둘러싸여 있는 윌리엄은 압박받는 인물처럼 묘사됩니다. 자오는 윌리엄이 자연은 안식처처럼 실내는 갑갑한 어항이나 상자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화가 내내 인물을 화면 정중앙에만 고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이 중심선을 이탈하는 순간 또한 눈여겨볼 만하죠. 아니에스? 이 장면에서 아니에스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윌리엄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아니에스는 중앙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어긋난 위치는 아니에스의 심리적 불안과 경계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니에스가 윌리엄이 자신에게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자리에 앉자 비로소 화면의 중앙에 안착하게 됩니다. 당황했던 인물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고 안정을 찾는 과정을 중심선만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영화는 위기나 불안이 극대화되는 순간에는 인물을 중앙에서 훨씬 멀리 밀어냅니다. 첫째 아이를 숲에서 낳았던 아니에스는 이번에도 숲에서 출산하려 하지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사람들은 아니에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합니다.
이 순간 아니에스는 화면의 중심선에서 끌려 나오고 프레임의 오른쪽 끝으로 내몰립니다. 잠시 뒤 아니에스가 쌍둥이 중 첫째를 낳고 둘째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아니에스는 다시 중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인물의 위치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아니에스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햄넷을 볼 때는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한 번씩 나눠 네 구역으로 생각해 보거나 화면의 정확한 중심선을 상상하며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물이 언제 중심선을 차지하는지, 언제 그 선을 벗어나는지만 따라가도 장면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또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죠. 중요한 관계가 시작되거나 결심을 하거나 삶이 바뀌는 순간마다 인물들은 그 중심선을 넘나듭니다. 좋은 구도란 정해진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에 따라 그 법칙을 과감히 벗어날 줄 아는 것도 훌륭한 구도입니다. 햄넷은 화면의 중심선만으로도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화죠.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